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아주 화창한 추석 전에 아침입니다. 아주 화창하네요. 기분도 좋고 햇볕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늘은 굉장히 시원한데, 저 지금 현재 그늘에 있는데 그늘은 굉장히 시원한데 햇빛으로 나가면 몹시 뜨거운 게 지금의 날씨네요. 아주 가을 하늘 공활한데 라는 애국가의 가사가 떠오르는 만큼 하늘이 참 맑고 좋습니다. 미국 시장 저희 추석이라는 걸 알았나요?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다. 빠질만 했는데 안 빠졌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적응한 건가? 뭐예요? 네, 파월의 발언에 그리고 75bp에 대해서 적응을 한 건가 싶은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장 한마디. 시장은 생각보다 생명력이 강하다. 시장은 생각보다 생명력이 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존재죠. 예, 버텨냈습니다. 다양한 발언들이 있었고요. ECB가 75bp 금리를 올렸습니다. ECB가 75bp 올렸고, 그리고 전일 캐나다도 75bp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미국도 75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75bp를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찰스 에번스는 조금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파월의 발언에 의하면 75bp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페드워치에서도 75bp 올릴 것을 거의 90% 가까운 확률로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버텨낸 것이죠. 예, 역시 시장은 생각보다는 생명력이 강한 그런 존재다.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금융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는 ECB가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난번에도 50bp 빅 스텝을 단행한 이후 또다시 75bp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립니다. 물론 뭐 예금금리는 이제 예금금리는 0.5%가 되었죠. 예, 예. 자, 그리고 파월과 라가르드의 그 연설도 있었습니다. 이 연설 내용을 보시면은요, 시장이 안 올랐어도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라가르드 총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금리 인상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ECB는 분명히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금리 수준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수준에서 너무 멀리 있다. 모르나? 이거를 다 알지? 어쨌든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적시에 할 뿐 아니라 그 수준에 더 가깝게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규모로 해야 한다. 이 말은 정말 라가르드 총재의 그동안의 발언을 감안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에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도 괜찮다는 톤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급해졌다는 걸 반영하는 거고, 뭐 PPI 공급자 물가지수가 37%씩 오르는데 뭐 이렇게 얘기 안 할 도리가 없죠. 네. 회의마다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회의마다 데이터에 기반해 통화정책 결정을 지속할 것이다. 올해 말과 내년 1분기는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고,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게 되면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좋은 얘기인가요? 아니죠. 시장은 버텼다는 거예요. 자, 파월로 넘어갑니다. 우리와 나의 견해는 연준이 지금까지 해왔듯 솔직담백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역사는 너무 이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 70년대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랐는데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인플레이션 뿅 하고 올랐죠. 또 올렸어요. 내렸어요. 올렸어요. 또 올라가서 금리 올렸어요. 내렸어요. 네, 금리를 내려줬어요. 다시 뿅 하고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왔죠. 그 다음에 폴 볼커가 등장합니다. 네,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다음에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는 톤으로 얘기했고, 인플레이션에 있어 섣불리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정도 발언이면 매파적 발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시장은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9월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폭을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50인지 75인지. 현재 2.25에서 2.75 범위에 있는 연방기금 금리가 3.5에서 4%를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쨌든 3.5에서 4%가 이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서 연말이면 이번에 75%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연말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75인지 50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겠죠. 달러 강세가 연준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평가한다. 아하. 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달러 강세가 연준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네, 달러 강세 계속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일종의 미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되면 전일 우리가 수출입 동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수출입으로 인한 그 수출입 적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달러 강세면.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함께 감안을 해보면 외국 자금을 더 많이 땡길 수 있는 우리는 코피 터지죠. 지금 제가 우리 나침판이 해외여행 간고 비행기 싸다 그래서 저도 어디를 특정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며칠 만에 꽤 많이 올랐어요. 왜 오르지 도대체? 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환이 말이지 1,300원에 1,380원으로 그 사이에 오른 거죠. 거의 100원 막 50원 넘게 올랐어요 환이.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대비로 더 오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이선엽 부장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읽으면 안 된다. 제조 촉진법이다. 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조 촉진법이다. 즉 칩4라고 읽으면 안 되고 팹4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라는 법이고 그 중에 중심은 자동차다. 라는 게 그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 법은 달러 강세에도 일부 더 이바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돈을 더 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저기가 더 떨어져요. 파운드화가 더 떨어졌고 또 하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운드화 가치가 오늘 조금 더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의 그걸 정확히 안 보여줬는데 이번에 IRA 감축법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뭐 필요하면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 법에 보면은 어디서 돈을 땡겨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같이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었던 법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제조업 촉진법인 게 맞고 그 이후에 바이든의 발언을 봐도 계속해서 우리는 제조업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달러 강세를 유지한다는 건 참 놀라운데 일단 공장을 짓고 나면 달러 강세를 풀 수도 있겠죠. 그런 전략이라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네,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언이 시카고 연은 총재 입에서 나왔고요. 자, 채권 시장 상황들을 보면 채권 시장은 이번 9월에 금리가 75bp 오를 가능성을 상당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는 87%까지 75bp가 올라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냥 75bp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50bp의 스탠스였지만 이제 75bp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좋아하다가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싸 이러고 쫙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50bp야. 50, 25, 25가 아니고 50, 50, 50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그러면 시장이 아싸 해서 올랐다가 또 50 할 거야? 그러면 충격을 상당히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가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반등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오히려 반등한 폭에서 지금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유가를 살펴보면 지금 어제 81.66에서 82.94로 올랐습니다. 근데 장에는 그 83.5로 오후 3시에는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가가 좀 한풀 기세가 꺾였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가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뭐 장중에 213까지 다시 빠져서 야 이게 넥라인 걸렸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야 마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220유로로 그 가스 선물은 가격이 오히려 조금 올랐고요. 그 다른 원자재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구리도 3.44에서 3.56 이건 미국 기준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건 영국 기준이었습니다. 자, 가솔린 가격은 2.31에서 2.32로 뭐 소폭 오르는 흐름들 보여줬고, 자, 채권 시장 동향으로 살펴보면 채권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숨고르기 하루 만에 다시 올라서 3.267에서 3.323으로 금리가 다시 올랐어요. 대략 한 5bp 넘게 금리가 튀었고요. 2년물은 3.439에서 3.511로 이거는 한 7bp 정도 튄 거죠. 금리 격차는 전일 마이너스 17.22에서 18.88로 금리 격차는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리고 요즘 계속 관심 있게 보면 3개월물은 3.036에서 3.031로 오히려 소폭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지만 이것도 일정 부분 75bp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달러화는 109.64로 어제보다 소폭 강세. 그러나 유로는 장중에 페로트가 깨졌었어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당연히 페로트 이상 올라갈 거 아니야 했는데 페로트가 깨졌다가 어제 저녁에 다시 페로트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달러 대비 1.0004달러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화는 전에보다 더 약세라서 143.95 거의 144고요. 원화도 전일보다 약세입니다. 10원 더 약세가 되면서 어제 1374원에서 1484원으로 바뀌었고요. 10원은 아니고 한 0.6원 정도 더 약세였습니다. 달러 위안은 6.958에서 6.961로 여기도 조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화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무려 한 달러 대비 25%의 통화약,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앞서 이제 유가가 반등해야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못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습니다. 전주 대비 884만 배럴 늘었고요. 그래서 4억 2,719만 배럴을 기록을 했습니다. 휘발유 재고도 33만 3천 배럴 늘었고 정제유 재고도 9만 5천 배럴이 늘었습니다. 모든 예상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원유에 대한 수요 일부 감소를 볼 수 있는 재고치가 아니었느냐라고 예상되고 이게 추세적으로 흘러간다면 원유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발표될 다음 주에 발표될 CPI가 얼마가 나오더라도 시장 그 CPI 인플레이션 수치를 물가 상승 수치로 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이제는 감안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이번에 나온 CPI가 발표되는 그 시점보다 8월 달치보다 훨씬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CPI를 보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와서 연준 인사는 발언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CPI 발표 보고 75bp인지 50bp인지 시장이 상상을 할 터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50bp 하는 게 그림이 썩 좋은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50bp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도 만약에 유가 떨어진 걸로 인해서 또다시 50bp 안 하고 연말 기준으로 뭐 4%는 뭐 물 건너갔고 연말 기준으로 3.5%가 정말 맥스야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 반등할 겁니다. 시장은 왜냐하면 지금 75bp를 반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까지 기약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5%가 미국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금리의 맥스치고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의 하락폭에 대해서는 되돌림의 과정들을 일부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또 말펀치를 날리겠죠. 말펀치를 날릴 겁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요소인 유가라든가 집값이라든가 이런 게 확연히 떨어진다면 아무리 말펀치를 날려도 4% 이상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기는 또 좀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올 것이고 바로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바뀌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고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을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게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에 평화를 줄 가능성, 채권시장, 주식시장 모두에 평화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눈이 부셔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눈이 부셔가지고. 네, 오늘 저희 좀 자랑스러워할 우리 서울대 경영학과의 신재용 교수님과의 대담이 드디어 올라갑니다. 다른 채널에선 볼 수 없어요. 서울대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서울대 채널 외에 저희 채널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난 투자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진 않지만 약간 간접적인데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고요.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하는 대담. 네, 태조 이방원의 창조자 이선엽 부장의 지금의 시장에 대한 생각, 미국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 한국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연휴 기간에 제가 제주도를 하루 동안 자전거를 225km인가 탄 영상을 편집해서 예전 5월달인가 찍은 거를 여러분 추석 특집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서준식 교수와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도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잠깐 시간이 있고 심심할 때 꼭 좀 봐주세요. 열심히 만든 거니까 이번 거는 좀 봐주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해피 추석. 안녕.